예, 목단강역에 도착을 해서 저는 북경행 차표를 사가지고 차표를 사서 이게 그 역전에서 차가 들어오기를 그때 목단강역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차표를 사가지고 차가 오는 시간까지 앉아서 기다리는데 차 시간이 지나는데도 이 차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기차가. 예, 기차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역전 안에 있는 그 매점들 있잖아요. 상인들 매점. 그 매점 안에 그는 매점 있는 아주머니들 찾아가서 중국말을 잘 못하니까 이게 그 차표를 이게 그 아줌마한테 이렇게 내 보이면서 이 차표가 왜 이 차가 왜 지금 표가 이 차가 왜 아직 들어오지 않는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막 이렇게 상을 치면서 매대를 막 치면서 빨리 가라고 저쪽에 지금 차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걸 빨리 들어서 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표를 다시 가지고 이게 막 지평일지면 쪽쪽쪽을 가면서 이렇게 홈으로 막 갔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단강역전쯤은 하도 이게 우리 서울역보다 제가 봤을 때는 훨씬 큰 것 같아요. 이게 한 지방 도시의 한 기차 역전인데 이런 큰 기차 역전에 보면 이게 나가는 홈들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분명히 안내 방송을 했을 거예요. 몇 번 차는 몇 시에 어떤 홈으로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 방송을 분명히 했을 건데 제가 중국말 알아 못 듣다 보니까 지금 이쪽 홈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왕청 같은 어떤 그런 홈에 가서 앉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을 알아 못 들어서. 이 상인 아줌마가 물어보니까 이 아줌마 빨리 가라고 이쪽 홈으로 나가야 지금 차가 지금 들어왔다고. 그래서 막 달아가서 그 홈에 가서 막 하니까 벌써 이미 문이 닫혔는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문을 막 두드리면서 이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이 차를 타야 된다고 막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열차 승무원 안내원들이 나와가지고 차가 이미 떠났다 다른 차를 타라고 이렇게 막 이게 몰아내는 거예요. 저를 차가 문이 이미 닫혀도 차는 떠났다고. 너무 그 상황이 너무 막 힘들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정말 이 북경행을 제가 이렇게 마지막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어떤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겨우겨우 차표를 마련했고 차비를 마련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 차까지 놓쳐버리니까 그냥 앞이 확 막히는 것 같더라고. 막 절망감, 이 차를 무조건 타야 된다고 확 이러는데 차가 이미 떠났다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차를 놓치면 정말 저는 정말 거지가 되어 버려야 되는 어떤 기차 역전에서 이렇게 한 어떤 그런 거지가 되어 버려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지경에까지 내몰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어쨌든 터벅터벅 힘이 없이 그냥 차를 놓친 어떤 그런 정말 절망감을 가지고 이렇게 터벅터벅 여기서 나오는데 그때 마침 제 앞에 어떤 한 조선족 아는 형님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그 목단강 역전에서도 일해보고 막 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목단강 역전에서 요 형님하고 같이 한 3개월 정도 일했던 어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형님이 그때 마침 그때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안녕하세요.
그때 그분을 딱 보는데 그 존조 형님을 보는데 뭔가 이렇게 생명의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은 어떤 그런 이렇게 막 기쁨, 그 절망감 가운데 막 다시 이렇게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을 딱 잡고서 뭐 손, 그 형님,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고. 근데 전에 이 형님하고 같이 일할 때는 제가 이렇게 뭐 다리가 뭐 그렇게 지팡이 짚고 다닐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기 때문에 왜 지금 너가 지금 다리 지금 이렇게 되느냐, 왜 지팡이 좀 그래 뭐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할 수 없어가지고 뭐 일하다가 어떻게 다쳤고 내가 지금 북경에 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오는데 이 차를 놓쳐서 그런다고 막 어떤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형님이 그 차표를 보자는 거예요. 그 차표를 보여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차표를 다음날 차표로 바꿔주겠으니까 근데 다음날 차로 바꿔주지만은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내가 바꿔주겠으니까 오늘은 우리 여관에 가서 쉬고 내일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게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이 형님을 만나서 그날에 그 형님이 그 좌표를 가지고 역전하는 데 가서 도장 하나 꽉 찍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북경에 가는 차를 탈 수는 있지만 자리는 없다고 이렇게 했었고, 그 좌표를 받아서 그 형님이 이렇게 일하는 그 여관에 가서 그날 저녁은 자고 다음 날에 다시 이 목단강 역전에 딱 가서 그날에는 정확하게 그 열차를 탈 수 있는 홈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는 뭐 차를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차의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또 다시 내 어떤 삶의 어떤 절망감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밀려왔던 어떤 절망감이라는 것은 이런 물음이었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고향이 아닌가? 지금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이 고향인데 나는 지금 이 고향과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멀리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고향의 부모, 형제들이 있는 내 삶의 어떤 터전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건데 분명하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살면 살수록 그것과 멀어지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서 고향과 멀어지는 곳으로 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조차 잃어버리고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은가. 어떤 그러한 길을 잃어버렸던 고와 같은 어떤 신세가 되어버리는 어떤 그러한 운명이 종말이 이제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러한 절망감, 그러한 것들이 확 오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 정말 대낮인데, 환한 대낮인데 그 대낮이 캄캄한 밤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심정을 느껴보셨나요? 정말 캄캄했어요. 그 대낮이 저에게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돌아갈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먼 길로 길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가는 내 삶이 너무 캄캄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이 북경이라는 곳을 가는데 이 북경이라는 곳에 가서 이 병원을 내가 찾을 수 있나요? 어떻게 찾을 건데? 요 조그만 목단강이라는 역전 지붕 안에서조차도 말을 몰라서 차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헤매면서 이 북경이라는 큰 넓은 땅에 가서
그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병을 내가 어떻게 찾을 건데? 근데 이러한 어떤 보장이 없잖아요. 무모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생각이 확 몰려오니까 정말 앞이 새까맣더라고요. 환한 대낮인데도 삶의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내 앞에 어떤 중년 남성이 이렇게 딱 걸어가는데 손에 이렇게 어떤 핸드백을 딱 들고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핸드백에 한글로 어떤 글자가 한 문구가 딱 써져 있더라고요. 한글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목단강역에서 제가 이제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 연변쯤 하면 연길쯤 하면 보통 우리말을 하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도 있고, 또 조선 동포들이 많이 살고, 또 이게 조선족 말을 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우리 조선족의 한글을 쓴 어떤 그런 간판들도 많이 볼 수 있지만은, 이 목단강쯤 하면 쑥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쑥 내륙이기 때문에 우리 말을 하거나 또 우리 글을 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말 하는 사람, 우리 글을 간판에 이런 것 볼 수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어떤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목단강역에 와서 그렇게 절망스럽게 이렇게 앉아있는 그 순간에 내 앞에 어떤 중년 사나이가 지나가는데, 그 중년 사나이가 어떤 가방을 들었고, 그 가방에 한글로 써져 있는 어떤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구가 어떤 문구인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와, 그 문구를 딱 보는데 제가 이 문구가 어디서 나오는 문구라는 걸 알잖아요. 제가 전에 조금 교회를 다녔었고, 이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순간은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인가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죠. 정말 가장 절망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 순간에 항상 기뻐하라는 어떤 문구가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문구를 딱 읽고 마음에 힘을 얻었어요. 뭔가 어떤 신이 나를 도와주겠구나, 나를 도울 거야 하는 어떤 일말의 어떤 그러한 기대, 어떤 그러한 힘을 얻어서 마음에 심령을 얻어서 결국 북경행 열차를 탔어요. 열차를 탔고 북경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북경에 제가 도착해서 북경에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또 이 시간 또 이어서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이 북경에 도착했을 때, 중국 북경에 도착했을 때 제 주머니에는 중국 돈 50원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중국에 처음에 딱 왔을 때 제가 의지하는 것, 의지의 지팡이를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 의지의 지팡이가 첫째는 우리 누나였고, 두 번째는 세상 양심이었고, 세상 인심이었고. 근데 북경에 딱 내려오니까, 도착하니까 내 주머니에 중국 돈 50원이었는데 이것이 의지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딱 의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내 주머니엔 중국 돈 50원이 있다. 그때 그 중국 꽈배기가 꽈배기 한 개 한 3원 정도, 콩국물 한 그릇이 한 2원 정도 했거든요. 보통 이게 중국 사람들은 이런 정도로 이게 간단한 식사를 해요. 꽈배기 하나에 3원, 콩국물 한 그릇에 한 컵에 한 2원 정도 하면 한 끼에 한 5원이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끼에 한 5원 정도, 하루에 3끼가 아니라 한 끼 2끼 정도면 하루에 한 10원이면 하루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주머니는 한 50원 정도가 있으니까 요거 하루에 한 10원 정도 사용하고, 그리고 요거들 잘 좀 또 어떻게 사용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저는 이렇게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이 북경에서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그 병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북경에 딱 내렸어요. 예, 북경에 내렸을 때 제 주머니는 이 50원이라는 소요 돈이 있었고, 그 돈으로 저는 요런 계획을 가지고 그 일주일 정도 그 병원을 찾으리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생각을 하고 북경역전에 딱 내렸어요. 그러나 이 계획은 바로 북경역에 내리자마자 이렇게 바로 산산조각이 나는 어떤 현실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일단은 북경에 내렸지만은 제 병원을 어떻게 찾을 건데요? 아까 제가 목단강에서도 우리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했지만은 이 북경이라는 곳은 더한 곳이거든요. 이 북경이라는 곳은 정말 더 우리 연변 지역하고 더 멀리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말을 한다든가 우리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전혀 안 되는 어떤 그러한 곳이었던 거죠. 정말 촌놈이었던 그런 생각과 머리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왔지만, 그 계획은 바로 북경에서 내렸을 때 그 산산조각이 나는 어떤 그러한 현실을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죠. 저는 방법 없이 생각했던 끝에 이 병원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찾으려면 사람들이 안내자도 없고,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던 끝에 그래, 택시를 잡아 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택시 기사들은 그 도심 지역의 어느 곳에 어떤 곳이 있다는 것들을 많은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잡아 타면 이 병원을 속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북경역전 앞에 어떤 그 거리에서 이렇게 택시를 잡아 세웠어요. 손을 들고 택시를 세우면서 정말 그때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그동안 중국에 와서 이렇게 조금 뜻깊게 말로 배웠던 모든 말들을 다 동원해서 그때 택시를 세워서 이렇게 이 병원을 물었어요. 택시 기사가 여성이면 따제 니 짜이 쩔리 한국엔 주어대 이원 니 지도마, 이렇게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동원해서 중국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언니 여기 저기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어떤 그런 병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형님 따거 니 짜이쩔리 한국엔 주어대 이웬 니 지도마, 막 이러면 형님 니 여기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병원이 있는지 혹시 아시면, 이렇게 온갖 어떤 그런 단어들을 다 제가 알고 있는 단어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중국말을 만들어가면서 택시 한 20대 이상 남아 세워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모두가 부즈도 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다 그러면서 지나가던 거예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을 찾을 수 있다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한국 대사관이라도 찾아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택시들에게 물었어요. 니 짜이쩔리 한국랜드 따스관 니 지도마, 한국 대사관 아시는가? 그러니까 대사관은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쪽으로 가자고. 그래서 택시를 하나 딱 잡아 타고 한국 대사관 앞에 딱 가서 보니까 저기 대사관 앞에서 저기가 대사관이라고 하면서 저를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려서 한국 대사관 쪽에 딱 가봤는데, 근데 이 대사관에 딱 내렸는데 이 대사관은 제 몰골을 가지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한 5m에 하나씩 이렇게 중국 공안들이 이렇게 옆구리에 권총을 차고 이렇게 쫙 서 있는데, 그리고 정문에도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증명서 검진하고 딱 들여보내는데, 이 내 같은 몰골을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딱 보면 딱 이거는 탈북자랑이 알리잖아요. 내 같은 몰골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바로 잡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또 다시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를 불러가지고 아 그러면 아 여기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예, 조선족 동네에 좀 나를 좀 안내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 그건 안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또 조선족 동네에 택시 타고 나를 데려다 주더라고. 딱 보니까 조선족 여기가 조선족 동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내려주는데 앞에 딱 보니까 이게 연변냉면이라고 연변냉면이라고 큰 이게 간판이 딱 써 있는 어떤 식당이 딱 보이더라고. 와, 그곳에 딱 이게 우리 한글을 또 딱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아, 내가 이제 저기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내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그 연변냉면 식당에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손님들 하나도 없는데 그 식당 주인이 딱 들어오는 손님을 보니까 몰골을 보니까 뭐 일반 어떤 그런 손님은 같지 않고 뭐 거지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말은 걸어야 되겠고 어떤 정보는 알아내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일단은 국수를 한 그릇 시켰어요. 냉면을 한 그릇 시켜서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나는 사실 여사에서 북에서 온 북한에서 온 어떤 탈북자인데 이게 북경에 와서 이런 병원을 찾으려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지금 혹시 당신들이 이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데는 잘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혹시 교회라도 알고 있으면 교회라도 어떻게 그 당신들이 알고 있는 곳이 있으면 저를 좀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21세기 요관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우리 이 통신수 TV를 시청해 주신 분들 가운데 21세기 여관을 북경에 있는 21세기 여관에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21세기 여관에 한번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이 여관에 가보면 그쪽에 이렇게 그 한국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어떤 예배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아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21세기 여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정보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1세기 여관을 또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러면 이런 쪽지에다가 21세기 여관을 중국글로 좀 써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써주시더라고요. 그 또 이 쪽지를 가지고 또 택시를 잡았죠. 뭐. 또 택시를 잡아 탔어요. 그 택시 기사한테 이 쪽지를 보이면서 여기로 가자고 여기로 가자고 이렇게 그냥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여기로 좀 안내해 달라고. 그 택시 기사가 딱 보더니 이게 뭐 본 도시인은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것 같다는 뭐 눈치를 채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연변냉면집에서 21세기 여관하고 거리가 크게 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뺑뺑이 이렇게 주변을 돌다가 이렇게 딱 데려다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여관에.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또 뭐 탈북자인 어떤 그런 신분이라 또 거기에서 뭐 택시기사하고 뭐 뭔가 신강질할 어떤 그런 형편도 안 돼 있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일단은 돈을 딱 주고 내렸어요. 딱 21세기 여관 앞에 딱 내렸어요. 근데 21세기 여관 앞에 딱 내렸는데 이 여관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여관 주변에는 어떤 철창으로 이렇게 높은 담벽이 다 이렇게 쌓여져 있고 철창으로 그 정문에는 어떤 이렇게 그 경비가 그 공안복을 입은 어떤 그런 경비가 이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서 있는. 근데 여기에도 어떤 내 신분을 가지고 어떤 신분이 어떤 확인이나 이런 것들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도 이렇게 내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때 확인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북경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 제가 앞에서 이렇게 3월 초순에 이렇게 북경행을 해서 떠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목단강은 그래도 엄청나게 추웠지만은 북경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따뜻한 날씨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3월 초순이라면 그 겨울의 칼바람이 쌩쌩 부는 어떤 그러한 추위가 북경의 날씨도 그러한 추위의 어떤 날씨였어요. 근데 아침에 내렸다가 저녁에 저는 딱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아침에 내렸을 때 계획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50원 주머니에 50원 있었고 이 50원을 내가 일주일 정도 살 것이고 그 정도에 내가 있던 곳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촌스러운 생각은 하루 종일 이렇게 대사관에 가고 그다음에 조선족 동네에 가고 뭐 21세기 여관에 오고 이렇게 택시를 몇 번 타니까 이 주머니에 돈 50원도 다 소진해 버렸어요. 다 소진해 버렸어요. 이제는 이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마지막 보루까지 다 무너졌던 거예요. 마지막 보루까지 다 무너졌어요. 누나도 나의 의지가 못 되어주었고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세월의 시간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갔고 세상 인심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했고 내 주머니에 나를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돈도 다 떨어지고 그것이 내가 잡을 어떤 삶의 어떤 진정한 어떤 지팡이가 못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맞이해 됐고 이제는 저는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북경이라는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곳에서 더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과 처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이렇게 제가 그 순간에 딱 되니까 이게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더는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됐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딱 생각하니까 이게 정신이 이렇게 확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정신이 이렇게 확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정신병 환자들이 이렇게 느낌이 어떻겠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그때 좀 느꼈는데 좀 경험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 내가 그 순간에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왔지? 어디에 와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이게 사람이 정신이 돈다는 건 이런 상태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때 좀 느끼게 되었는데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한참 고민해 보니까 내 지금 북경이라는 곳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어떤 그런 처지에 어떤 그런 상태에 딱 있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미치겠더라고. 눈물이 펑 뻔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다녔어요. 엉엉 울면서 다녔어요. 그때 마침 제가 그 다리에 질병이 걸려서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그 발에 염증이 너무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염증이 그 극한에 이래서 툭 터지는 거예요. 툭 터져가지고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